뚱뚱테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영입니다. 사실 제가 열심히 신차 행사장에서 온몸을 불사지르고 결국 몸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K5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유튜브 전체 한국 채널에서 인기 동영상 37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K5 리뷰 영상이랑 아이유 씨의 신곡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같이 랭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K5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전 계약 접수가 시작됐는데 사흘 만에 10,000대를 넘어섰다고 하죠. 역대 최단 기록인데요. 경쟁 모델로 꼽히는 신형 소나타 올 3월에 출시가 되면서 사전 계약을 시작한 지 5일 만에 10,000대가 돌파를 했었습니다. 소나타보다도 더 단축된 기록을 지금 K5가 세우고 있는 건데요. 두 가지 모델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디자인 측면은요,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요. 엔진 같은 경우는 리뷰 때도 전달드렸지만 두 차량이 동일한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행감에서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차의 심장이 더 견고하다, 수치화해서 전달드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점을 맞춘 비교의 기준은 바로 첨단 사양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비등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신형 소나타에 비해서는 신형 K5가 가진 첨단 사양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일단 디지털 키 기능, 스마트폰에 디지털 키를 다운을 받아서요, 자동차 문을 열 수도 있고 시동도 걸 수 있고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같이 그 키를 공유를 할 수도 있는 이 디지털 키 K5와 소나타 모두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격으로 주차를 보조하는 스마트 기능, 차량에 들어간 순정 빌트인 캠 역시 두 차량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홈 IoT 시스템, 카톰 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량에서 집에 있는 가전의 그 기기 상태를 확인하고 동작도 제어하고, 그런 기능 역시도 두 차량 모두 갖고 있습니다. 소나타에서 블루링크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연동이 되는데요. 기아차 K5에서도 유보와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연동이 돼서 동일하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개인화 프로필이라고 하죠. 운전자를 포함해서 4명에 대한 시트 포지션, 블루투스 연결, 심지어는 무드 등까지 다 그 개인에 맞춰서 조정이 되는 기능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100cm 정도 이내에 소지하고 있으면 손만 갖다 대도 문이 열리는 터치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역시도 두 차량 모두 공유를 하고 있어요. 운전석 도어를 열 경우에 클러스터를 통해서 후석에 지금 승객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K5에만 더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음성 인식을 통해서 차량을 일부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소나타는요, 공조 보호만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 켜줘, 따뜻하게 해줘, 그런 기능은 소나타에 있고요. K5는 공조 제어만 되는 게 아니라 핸들에 열선이 들어오는 기능, 윈도우를 내려줘, 올려줘 하면 윈도우 부분까지 제어가 되는 그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공기청정 모드도 소나타는 버튼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면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이 되면서 내기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반면 K5 같은 경우는 이 공기청정 모드가 능동적인 시스템으로 구현이 돼요. 공기 정화 모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스템이 능동형으로 돌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K5에만 있는 기능은 바로 이 두 가지인데요. 하차 후에 최종 목적지를 안내해주는 기능입니다. 내비게이션에 있는 위치가 스마트폰 지도로 연동이 돼서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 그리고 최종 목적지의 위치를 표시를 해줍니다. 클러스터 계기판이 날씨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능 역시도 K5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같은 돈 주고 더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 K5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K5에만 있는 이 부분들은요, 사실상 아주 지엽적인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하차 후에 최종 목적지를 안내한다거나 클러스터의 테마가 바뀐다거나 하는 것은 첨단 사양의 정수를 보여주는 기능은 아니라는 거죠. 소나타가 지난 3월에 출시를 하고요, K5가 이번 11월에 출시를 하면서 더 뒤늦게 출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플러스 알파의 기능을 조금 더 넣어야겠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몇 가지의 디테일들을 더 살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음성 인식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부분과 공기청정 시스템 같은 경우는 훨씬 기술적으로 진보된 부분이 들어가 있죠. K5에. 이 부분은 모두 AI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아차는 K5를 통해서 AI 같은 근본적 기술의 진보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기아 자동차 K5의 광고 혹시 보셨나요? 인공지능이 더해진다면, 자동차에 인터랙티브가 더해진다면 자동차의 진화는 어디까지일까요? K5는 인터랙티브 세단이다. 상호작용성을 가진 세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기아차가 K5를 통해 뭘 보여주고 싶었는지가 눈에 좀 들어오죠. 반면 소나타 광고 한번 보실까요? 디지털 키 기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이처럼 현대자동차는 좀 이용자의 그 편의성과 직관적으로 연결된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K5에도 물론 이 기능이 탑재가 됐지만 그보다 반년 이상을 앞서서 이 기능을 이 소나타에 심은 게 바로 현대자동차였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보여주려고 하는 전략은 빠르게 운전자의 편의를 살려주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제가 올해 초에 그 CES를 다녀왔잖아요. 국제가전박람회인데 이곳에 가면 자동차 부스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 브랜드사가 추구하는 자동차의 방향성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아차에서 발견했던 게 바로 감성주행 시스템이었는데요. 차량과 감성을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인터랙티브라는 기술적인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현대자동차는요, 네 발로 걸어다니는 자동차를 보여줬었어요. 응급 환경에서 유리한 그런 형태이다 보니 일상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효율성, 그런 부분에 초점을 더욱더 맞췄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 차량이 추구하는 방향성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첨단 사양을 비교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나타와 K5 첨단 사양 측면에 있어서 K5에 조금 더 지엽적인 디테일이 향상이 돼서 들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차량의 첨단 기술을 정말 좌지우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아니기는 해요. 그렇다면 결정적인 기준은 디자인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즉, 만일 소나타의 디자인이 K5보다 더 마음에 든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소나타를 선택을 하셔도 첨단 사양면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의 만족도에 따라서 충분히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디자인 측면에서 K5가 더 좋다,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 첨단 사양 부분에서도 디테일한 부분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고민 없이 K5를 선택하실 수 있는 거죠. 주관적인 디자인 선호도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많이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나타와 K5 첨단 사양 한번 비교를 해본 내용 이렇게 전달 드렸고요. 저는 바로 또 다음 콘텐츠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몸살 조심하세요. 안녕.